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 혼술 1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갤럽이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발표를 했죠. 약간 이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떨어졌죠. 아마 MB 박근혜 사면론 그 여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면 1강 2중입니다. 아직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지만 1강 2중이고, 이것이 만약에 쭉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세론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갤럽 조사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자, 다음 대선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가 47%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유지가 돼야 된다는 39%, 정권 교체 이 여론이 많은 편인데, 자, 그렇다면 누가 정권을 교체를 할 것이냐? 지금 범야권에서 그나마 두 자릿수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 다른 주자들, 홍준표, 원희룡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정말 이 고만고만한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은 높은데 그것을 깃발을 들고 나서서 달성을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윤석열도 사실 정치할지 안 할지 모르죠. 어쨌든 그래도 윤석열만 지금 범야권에서 이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2의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두 사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됐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됐는데,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면서, 민주당 또 청와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또 그 증거인멸 이런 자료들을 엄청난 자료들을 모아서 검찰의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네줬죠. 그래서 지금 월성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퇴진 압박까지 받고 그러면서 그때 대권 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최재형 대권 주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지금 어제 오늘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개감사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그 모습인데요. 거기에 따른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 정부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 정부가 수립한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하위 법정 계획이죠. 에너지 수급보다는 전력 수급이 하위 법정 계획인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하위 거를 그 탈원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없애기 위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책 자체를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감사를 하다 보면은 절차 무시한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또 아마추어 환경론자들의 말을 듣고 탈원전 정책을 수립했다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그 규정들은 무시를 하고 탈법 위법한 부분이 드러나면은 이 또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자체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 이것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졸속 수립했기 때문에 위법 탈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든 아니면 뭐 공수처 깔아뭉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강력히 지시를 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또 겨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기부, 산자부 이런 곳을 일단 감사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안이 상당히 민감하죠. 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민감성을 정권 주변에서 감지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임기 말에 랜덤을 재촉할 수가 있고 탈원전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이 손실을 받는데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생기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 지금 정권 주변에서 아뜨거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 실시 당시에 추진할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임종석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이 갑자기 오늘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늘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SNS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탈원전 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 최재형 집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느냐. 그 감사원장, 헌법기관,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마치 충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요,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재형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도를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윤석열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윤석열을 제압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도 열고 뭐 여러 가지 인사권, 뭐 감찰권 다 동원해서 압박을 했죠. 그런데도 제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과정에서 자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섰죠. 우뚝 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3%까지는 지지율이 나오는 3강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초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뒤가 구린 임종석 전 실장이 자, 임기 말에 다시 나타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최재형을 정말 도를 넘게 공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골적으로 뭐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죠. 막기 위해서. 임종석이 최재형을 막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본인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감사 저지 시도, 이것이 실패를 하게 되면 또 그러면서 최재형을 뭐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처럼 여당 의원들도 총출동하고 하겠죠. 그러면 최재형 몸값은 또 올라갑니다. 최재형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임종석 본인이 제3의 여권 대선 주자로,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이렇게 뭐 등장한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낙연, 이재명 모두 친문과는 거리가 있죠. 그 친문, 그 열성 지지자들, 문파들의 환심을 사서 본인이 대권에 나서기 위해서 지금 뭐 친문 쪽의 대권 주자들이 거의 뭐 전멸을 했습니다. 김경수 뭐 대법원 판결 나면 출마하지 못하죠. 거의 다 전멸을 한 이 상태에서 제3의 범여권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친문, 문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재형과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야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이대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임종석 대권 주자가 뜨는 것이 아니고 최재형 대권 주자가 뜨고, 결과적으로 임종석 본인은 감사 대상,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임종석이 최재형을 대권 주자로 만들어서 제2의 윤석열이 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범야권 한 명, 이 3강 구도에서 최재형이 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강 대 2강, 4강 구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분석까지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송국근의 홈솔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이 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최재형의 대권 도전설, 이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아마 지켜보면은 이 가능성도 완전히 관전 포인트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